안녕하세요. 에이블 프랩 AP 스태티스틱 강사 서혜나입니다. 이번 겨울 특강의 AP 스태티스틱 에이블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수학 과목, 특히 AP 스태티스틱, AP calculus, multivariable, 그리고 이제 이거 대학 과목이죠. 그리고 SAT math 이렇게 시험 대비 수업을 주로 가르친 지 16년 정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에이블 프랩 어학원 대표 강사고 또 압구정이나 지동에서 방학 특강 수업들 출강했었고요. 또 헤럴드 e프랩 온라인 수학 대표 강사였습니다. 제 교육의 특징은 쉽게 이해가 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해는 되었는데 정확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수학에서는 이걸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가 중요한 것이 그 미국 수학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 실력과 학습 능력 그리고 기질에 따른 지도를 합니다. 학생이 그 학습 습관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많이 길러진 학생이 있고 좀 길러지고 있는 중인 학생도 있고 전혀 길러지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숙제를 할 때나 그 수업을 따라올 때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신경 쓰고 이제 과제도 보충 교재까지도 좀 제공을 해서 좀 케어를 합니다. 학생의 실력이 되게 출중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적성도 스탯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학생이 저의 수업을 듣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신경 씁니다. 기질이라는 거는 이제 머리가 이제 반짝반짝 돌고 이제 그렇지만 지구력이 좀 약하다든가 또 지구력은 좋은데 천천히 느리게 흡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 지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과제, 그리고 학교 시험,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것들, 운동도 해야 되고, 액티비티, 그리고 AP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SAT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토플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해야 될 것들 속에서 치여서 자신이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 자체에 이제 끌려다니듯이 갈 때도 있고 힘들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학생에게 의지를 끌어냅니다. 이게 똑같은 수업을 해도 의지력이 있는 학생이 이걸 소화하고 흡수하는 그 양과 의지가 약해져서 박약해진 상태에서는 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듣긴 듣는데 머리에서 금방 날아가고 그래서 목표를 늘 상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P 시험은 1년에 한 번, 5월에 한 번 있기 때문에 특히 그 5월까지 그 지루한 싸움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너무 벼락치기를 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계속 목표를 제시해서 5월에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학습 효율과 흥미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기왕 같이 공부하는데 그 과목이 재미가 있고 또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면 굉장히 기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흥미와 효율을 같이 잡아주는 거 중요시 여깁니다. 다섯 번째는 AP 시험 대비 청사진의 제시와 완성인데요. 겨울방학에만 반짝 공부를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확 쉬어버리면 5월 달에 진짜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고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또 겨울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고 1월, 2월, 3월에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또 한 학생 한 학생에 대해서 자기의 많은 AP 이제 준비하는 것들과 학교 또 이제 바쁜 정도 이런 거랑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계획을 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내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최신 기출 문제로만 반복 훈련을 합니다.
오랫동안 AP 스태티스틱 가르쳐 봤는데 문제집들보다는 확실히 문제 출제자가 만든 기출 문제가 가장 적중률이 높고 문제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20년치를 2바퀴 정도, 더 가능한 학생은 3번 정도를 반복하면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시중의 문제집들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다양하게 여러 문제집 풀어본다고 해서 점수가 무조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을 학생들의 시간도 절약해주고요. 집중해서 좋은 효과를, 고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만 반복 훈련을 합니다. AP 스태티스틱 과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최근 6년간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한 과목이에요. AP 자체 응시자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수학 과목이 학생들이 1년씩 2년씩 이렇게 저 학년을 더 어리게 수학들을 공부를 이제 레벨업, 그러니까 랩 테스트 보고 스킵 시험도 보고 해서 이제 11학년이 예전에는 프리 캘큘러스를 했다면 이제 11학년이 캘큘러스를 하고, 그렇게 되니 스태티스틱도 수학 과목 안에 있는데 수학으로서 AP의 한 과목으로 선택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AP 과목을 많이 볼수록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P 스태티스틱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AP 스태티스틱 좋은 이유는 학문과의 연계성이 되게 좋습니다. 심리학 또는 이제 이공계 쪽에 실험을 하는 쪽에서는 이 통계가 아주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통계 전문가는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에요. 회계사처럼 자신만의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이 AP 스태티스틱 과목의 이제 실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개념의 양은 좀 적습니다. 개념의 양은 한 24시간에서 27시간이면 정말 탄탄하게 대비가 되고 남고, 좀 센스가 좋고 학습 능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 20시간 안에도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MCQ, FRQ 문제들은 응용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겟팅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을 얘기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개념을 통달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를 하고 그거가 응용 문제 나올 때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그래서 개념을 통달한다고 했는데 AP 스태티스틱은 수학 과목에 있지만 가장 개념이 말이 많은 과목이잖아요. 정확히 이해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 합니다. 단순히 공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간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 그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를 다 파악해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문제풀이 공부 자체도 개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하는 시간이 되면서, 또 이런 트릭 퀘스천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P가 학교에서도 개설되어 있고, 학교에서 개설된 AP를 들을 경우에 내신 성적과 직결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니까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반면에 학교 퀴즈 테스트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PA 퀴즈 테스트 점수가 까다롭게 문제를 내거나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는 성적이 좀 A 받기가 힘들어서 많이 고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개념을 탄탄하게 같이 공부하면서도 학교 선생님의 티처스 파킷의 퀴즈 테스트 시험지를 제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학교 시험 보러 가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연습하고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단어장처럼 쫙 모아놓은, 공식도 필요한 건 들어가고요. 그 노트를 제공하고요. 당연히 또 수업 노트는 이제 두꺼운 AP 스태티스틱 교재를 서머라이즈한 PPT예요. PPT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업 끝날 때마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는 풀 모의고사 그 기출문제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한
2월, 3월 이후에 같이 풀어본다 생각하면 되고, 외고생들은 2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외고생이나 국내생 애들은, 학생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거의 완성하는 느낌으로 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말에만 모의고사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AP Statistics 스케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12월에 보통 12월 한 17일 정도부터 시작하는 방학, 17, 18일 정도 겨울방학 시작하면 3주간 개념 총정리에 포인트를 둡니다. 주 3회 각 3시간이다 보니까 월수금 화목토, 그리고 또 3주니까요. 27시간, 총 27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다 정리되고 관련된 기본 문제들, 학교 퀴즈 테스트 2학기 것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겨울방학 이후에 1월, 3월 봄방학 직전까지는 주말에 1회 정도만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때는 MCQ가 조금 더 강조됩니다. FRQ보다. MCQ에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FRQ는 조금 맛보기 하면서 유형별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니까 풀 테스트를 처음부터 풀면 너무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난 열심히 풀었는데 보통 반타작으로 시작하거든요. MCQ를 40문제 중에 20개 보통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가 빨리 이 틀리는 개수를 줄이면서 점수를 높이느냐인데, 이때 기출문제를 무조건 빨리 푼다고 주는 게 아니고 풀 테스트를 풀면 좀 이렇게 기절할 만한 성적이 나오니까 놀래요. 그래서 유형별로 나눠서 문제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데이터 분석에 관한 문제만 싹 뽑아서 같이 풀어보고, 실험에 관한 부분만 쫙 뽑아서 풀어보고, 확률에 관한 부분만 쫙 뽑아서 풀다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하면서 익숙해지고 반복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봄방학, 보통 3월 말부터인데요. 그때부터 5월 시험까지 직전까지는 기출 모의고사를 풀 테스트로 풀리고, 숙제로든 학원에 와서 자습실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집중해서 수업을 하는데 문풀반이죠. 토요일은 MCQ, 일요일은 FRQ, 이렇게 해서 최소 8개에서 10세트를 풀고 가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각자 학생이 너무너무 바쁠 때는 미리 얘기해서 빠질 때 빠지더라도 스케줄을 같이 짜서, 아까 말한 청사진 같이 짜서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아까운 탑 4점 받는 거 너무 아쉽죠. 그죠? 5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땐 5점이었는데 4점 나왔어요. 이게 되게 아까운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